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 종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들어갑니다. 이룡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 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연결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콘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위클리 키워드.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잡으셨어요? 예, 당연히 선거구제. 선거구 재편. 네. 그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이렇게 됨으로써 2016년 총선부터 선거구를 개편해야 하는데 네. 국회의원의 밥줄이 걸린 만큼 네. 정가가 지금 엄청나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인구 편차가 3대 1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도 더 줄여라. 그렇습니다. 2대 1을 넘지 않도록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결국은 뭔 말이냐면요. 모든 국민이 한 표씩의 똑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네.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유권자의 선거구와 10만 명 유권자의 선거구에서 똑같이 한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던 방식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 유권자 고모 씨 등 7명인데요. 네. 이들은 강남구 갑이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에 비해서 인구가 3배 이상 많은데도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낸 것이죠. 국회의원 더 뽑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강원, 경북, 호남 등 농촌 지방이 많은 지역구가 줄어들겠고 네. 충청,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구 획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획정을 누가 하느냐는 것인데 네. 그동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계 특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우성화장이 되고 말이죠. 지역구 없어지는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아주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에 그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된다? 예. 또 공직선거법에도 국회의원이나 정당원은 선거구 획정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뒤에서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결정하게 되면 결국 여야 합의로 졸속적이고 이상한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례로 말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영호남 의석은 그대로 둔 채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 의석만 2석을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2석 줄이는 네. 기형적인 선거법 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제 현재 국회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다가 두고 네.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있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자, 이참에 네.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아예 뿌리째 바꾸자 네.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소선거구제는 한 명씩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네.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네.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선거구 제도가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고착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또 영호남을 지역 기본으로 하는 지금 현재 여야 그 현재 여와 야당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소수 정당이 설 자리가 없고 또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의 이번 판결로 선거구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라든가. 그렇죠. 또 비례대표를 강화해야 된다. 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도입하자. 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자. 네. 양원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나오고.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회통합위원회 일을 할 때 이 석패율제 네. 이거 제안을 해가지고 다 각 정당에도 보내고 국회도 보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소선구제 같으면 처음에 환영한다고 해놓고 말이죠. 네. 나중에 선거 임박해가지고 싹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1등만 당선되는 상황, 이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 정홍원. 정홍원 국무총리요? 네. 예. 이게 정홍원 국무총리 사실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다가 그 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면서 다시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존재감이 좀 안 보였어요. 이걸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최근의 일은 이제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문제죠. 네. 이걸 백지화 시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네. 그래서 정홍원 총리가 사과를 했었는데 야당에서는 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사퇴해라. 이렇게 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홍원 총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외교적인 고려는 없었다. 이 백지화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네. 외교적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 국회 대정부 질문장에서 정홍원 총리가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글쎄요. 자유에 제한적 자유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했는데 57일로 쳐졌다.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에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요거 대답이 조금 논란이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는요. 예. 원고를 미리 줘야 대답을 하지 어떻게 내가 다 아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네. 윤호중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있거든요. 네. 국무총리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네, MC몽. MC몽이요? 네. 오. 그 병역 기피 의혹으로 그 법정에까지 섰던 가수가 바로 MC몽인데요. 그렇죠. 예. 군입대 논란 이후 5년 만에 6집 앨범을 공개하면서 가요계에 컴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서 연일 온라인상에서 토론 배틀이 벌어지고 있고요. 반대 여론이 워낙 커서 MC몽의 복귀를 축하하던 동료 연예인들까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 연예인들까지 문매를 맡고 있어요. 네. 네. 일단 병역 기피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냥 그의 복귀에 대해서 불불한 거로. 네. 3년 전에 말입니다. 법원은 MC몽의 병역법 위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한 번 돌아선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그 MC몽이 공무원 시험을 핑계로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한 점, 또 다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뽑는 발치의 치료만 받은 점, 또 포털 질문란에 이가 없는데 군대 뺄 수 있나요? 라고 스스로 물어본 점 등을 들면서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그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도 말이죠. 무죄를 판정하긴 했지만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병역 면제의 목적으로 추가 치료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35번 치아를 발거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이야기죠. 이런 점을 네티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원 차트에서는 MC몽의 노래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앨범에 총 13곡이 담겨 있는데요. 노래가 좋긴 좋은 모양이죠. 그런 모양입니다. 거의 모든 곡들이 음원 차트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나 그 MC몽의 노래가 1위를 하자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군가인 멸공의 횃불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와 예. 음원 차트 1위에 올려놨습니다. 항의하는 차원이겠지만 자신들의 수고와 돈까지 들어가면서 특정 가수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과 중국 간의 FTA가 14차 협상에 돌입을 했죠. 네. 근데 오늘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네요. 네, 한국과 중국은 10년 넘게 그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양국은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를 계기로 한중 FTA를 체결을 위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양국은 수석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금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 그
오늘까지는 도출을 못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 협정문에 들어갈 그 22개 장 가운데서 16개에 대해서는 타결이나 또 혹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네. 그 상품 분야를 비롯해서 그 서비스 시장 개방, 또 비관세 장벽 해소, 네.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같은 분야에서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핵심 쟁점은 상품 분야라서 그 일괄 타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예. 중국은 그 농수산물 시장을 그 우리 측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더 협상은 계속돼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국과 호주 간의 FTA도 체결이 되어서 내년 초에 발효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호주에서 쇠고기 수입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지금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최근 10년간 배로 급증하면서 그 우리나라 그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산 쇠고기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그 크게 소비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그 축산 농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한 호주 FTA마저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면 호주산 쇠고기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 들어서 그 9월까지 외국산 쇠고기 가운데 그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54%로 그 미국산, 뉴질랜드산을 앞서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2001년에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 이후 2003년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 점유율 약 68%로 호주산 그 20%보다 높았는데 네. 그 광우병 파동을 겪은 다음부터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뒤집혔네요. 예. 네, 호주산 통정육으로 또 간주가 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높기 때문인데요. 네. 그 구이용으로 많이 먹는다는 그 호주산 쇠고기 척 아이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한 대형마트에서 한우 가격의 30% 수준이고요. 아하. 또 국산 고급 삼겹살보다는 오히려 싸고, 예, 또 국산 일반 삼겹살과도 비슷한 가격이 됐다고 합니다. 요새 또 캠핑도 많이 가고 또 스테이크도 뭐 많이 해 먹으면서 예.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산 쇠고기는 그 4인분을 시키면 4인분을 얹어주는 뭐 4+4 쇠고기 식당이라고 있다는데 네. 이런데 이렇게 집중 공급되는 등 그 저가 쇠고기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다가 보니 이제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축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했던 한미 FTA와 다르게 그 한 호주 FTA 경우에는 위력이 클 것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에 이 한 호주 FTA가 발효가 되면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율이 현재는 40%인데 매년 그 2.6%포인트씩 낮아져서 2030년에는 아예 무관세로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 또 그 호주 말고도 그 캐나다하고도 지금 올 3월에 그 FTA가 타결이 된 데 이어서 또 6월에 가산명이 됐기 때문에 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호주와 캐나다의 그 FTA가 내년에 발효될 경우에 향후 15년간 축산 농가들이 1조 7,583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축산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또 필요하고 한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세계 200대 억만장자의 순위가 발표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명이 포함됐네요. 네, 그 미국 미디어 그룹인 그 블룸버그가 세계 200대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202위를 기록하면서 이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서 회장의 재산은 66억 달러, 약 7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그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그 중국에서 성과를 내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서 그 서 회장의 보유 상장 주식 가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지금 전날 227만 원 정도인데 그 9월에서 10월 달에는 25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또 서 회장 이외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 122억 달러, 약 13조 2천억 원으로 9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은 원래 지난달 9월까지 150위에서 202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완전 그 200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가 때문인데요. 네. 현대차그룹이 그 지난 9월에 한국전력 부지를 10조 원 넘게 매입한 사실이 발표되면서 예.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세계 1위는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고요. 2위는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 3위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 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플로리다에서 노숙인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90살 되신 노인이 있으셨는 모양인데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그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90살의 아놀드 에버트 씨입니다. 네.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시내 한 공원에서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에버 씨가 체포된 건 포트 로더데일 시가 공공장소에서 무료 급식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예. 네, 유죄가 확정되면요, 에버 씨와 목사 2명은 벌금 $500, 우리 돈 55만 원 정도와 함께 최장 6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포트 로더데일시 측은 법을 어겼으니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인 반면에 지난 1999년 시 당국이 해변에서 무료 급식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에버 씨는 이번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숙인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서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게 한 조례가 옳은 것인지 미국 전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생각해볼 점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측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는 15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예비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OECD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3.8%. 네, 지난 5월에 내놓았던 종전 4.2%에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정 전망치보다도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0%에서 3.5%로 0.5%포인트 크게 내렸고, 예. 2016년 성장률은 4.1%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4%에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갈수록 좋아져 내년에 3.7% 성장한 뒤에 네. 내후년에는 3.9%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은 올해 2.2% 성장에 그치겠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에 G2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7.3%를 기록한 뒤에 계속 하락해서 내후년에는 6%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로존은 올해 0.8%에 이어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1%대의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네, 에드와르 마네의 초상화 작품이 마네의 작품 사상 최고가를 낙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인상파의 대가죠. 네. 에드와르 마네가 그린 초상화 작품 봄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9억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700억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돈입니다. 금액이죠. 예. 예. 종전 만해 작품 최고 경매가는 지난 2010년 세워진 3,320만 달러였는데요. 이번에 이를 2배 가까이 뛰어넘으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네. 1881년에 그려진 마네의 봄은 이듬해 당시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파리 살롱전에 처음 출품됐던 작품인데요. 네. 유명 여배우 잔 드마르 씨가 꽃무늬 드레스에 보닛이라는 모자를 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찰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제이폴 게티 미술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 2007년 이랜드 홈에버 마트 노동자들의 파업 기억하십니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둔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맞선 장기 투쟁이 있었지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11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카트인데요. 대한민국 비정규직 823만 명,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7%를 차지하는 이 시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영화 카트의 감독이시죠. 부지영 감독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지영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상영이 되네요. 네. 네, 11월 13일 고생 많으셨죠, 그동안에? 네. 아니요, 함께해서 고생이랄 건 없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홈에버 이 비정규직 파업을 모티브로 삼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는데요.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이 싸움의 어떤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네. 되게 평범한 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예, 그 점에 저는 이제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평범한 여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영화가 이 노동영화이자 상업영화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노동영화는 그동안에 독립영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상업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저보다는 먼저 이제 제작사인 명필름에서 네. 2년 전에 기획을 했던 거고요. 예. 아마도, 물론 이제 상업영화 안에서 이런 소재를 다룬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작자의 어떤 용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부당함에 맞선 어떤 권리를 찾는, 이야기로 접근을 한다면, 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고 생계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대단히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저도 네. 예, 그런 이제 취지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용기 있게 이게 이제 조금 적은 사람들이 보는 독립 영화가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네.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죠? 모금도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제작 두레라는 거를 했는데요. 제작 두레. 네. 제작 두레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전시 공연 등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제작비를 우리가 보는 이제 소비자들이 함께 이제 후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건데요. 예. 저희도 후반 작업비나 마케팅 비용을 이제 그분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네. 받은 건데 이제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네. 이 프로젝트에 공감을 하고 마음으로 이제 또 지지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렇군요. 그런 프로젝트. 네. 예. 근데 많이 모금이 됐습니까? 한 2억 조금 넘게 모금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충분하진 않았겠죠, 그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음을 모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제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 많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물론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예, 이제 점점 사실은 지금 마트 노동자들도 그렇고 청소 노동자분도 그렇고 많이 외주화가 되는 추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이제 그 외주화하면서 이제 고용은 늘지만 그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 고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언제나 이제 항상 불안하게 일을 하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게 생계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되게 불안하게 이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여성분들이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더 좋아졌다고는 생각이 안 되네요. 네. 노동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근데 영화를 찍기 위해서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 참 많이 만나시고 또 자료조사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영화에 담으신 얘기도 있으실 거고요. 담지 못하신 얘기도 있으실 텐데, 네. 특별히 기억이 좀 남거나 인상적인 이런 사건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 네.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대단히 열악하다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트를 가보면 되게 밝고 쾌적한 이제 쇼핑 공간인데 네. 그분들이 일하는 공간은 그렇지만 이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제 이면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뭐 탈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뭐 어떤 이제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곳에서 어떤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면서 또 이제 뒷공간에 가서도 역시나 또 그런 이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게 이제 안타까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이제 그런 생계 면에서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파업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는 이 싸움이 되게 지속되면서 서로 어떤 이해관계에 놓이지 않는 분들끼리 이제 오해하거나 반목하거나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또 생긴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제 사측과 이제 싸우다 보면 네. 어떤 분은 이제 복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복직이 안 되기도 하면서 그 싸움이 길어질수록 좀 그분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고 네. 그런 게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영화에 다 표현이 됐겠죠, 뭐. 네. 네. 그분들도 웃으면서 서비스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혼납니다, 아주. 감정노동이라는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영화 상영일은 11월 13일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원래 그 영화 개봉일이 목요일인데요. 예. 예, 11월 13일이 목요일이고, 근데 마침 또 그날이 이제 전태일 열사 기일인데다가. 그렇죠. 예, 홈에버 투쟁이 이제 타결된 날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우연치고는 이제 대단히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연이에요? 일부러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잡은 건 아닌데. 네, 됐어요. 예. 그러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네. 예. 우리 부지영 감독님께서는 아이 키우는 엄마시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현역 감독의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려운 점 없으셨습니까? 어려운 점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당연히 이제 다른 맞벌이 가정들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네. 동시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데요. 네. 그나마 이제 저는 좀 불규칙하게 일하는 편이라, 예, 이제 뭐 함께 해결해 가면서 하는데, 육아 문제는 정말 그 맞벌이 가정들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고 빨리 사회가 좀 이 문제를 나서서 풀지 않으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예, 선진국일수록 말이죠. 아이 낳으면 그 이후의 문제는 다 국가에서 챙겨줄 정도로 네. 그렇게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영화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나 투쟁으로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를 바라보기보다는요, 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네. 네. 여기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뭐 선이나 햄이나 그리고 순례 여사나 이분들이 다 우리 옆집에 살고 계신 네. 이웃일 수도 있고 언니, 동생, 뭐 또는 뭐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서 한 집에 한 분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어디 저 먼 나라에 있는 투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싸움 안에 있다는 거를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더 훨씬 많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함께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영화를 너무 어렵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봐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날도 추워지고 금요일이라 차가 더 많은데요. 급하게 차로 변경하지 마시고요. 여유롭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쪽으로 색강다리 아래 2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 어렵고요. 한강대교 양방향으로 서행 운전하는데 한강대교 기준으로 남단 쪽, 남쪽 구간으로는 서울대 입구나 봉천동 부근으로 차가 많습니다. 그래도 상도역 일대로는 수월한 편인데 한강대교 타고 올라가서 북쪽 상황은 다르게 풀립니다.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숙대입구
용산구역 사이 양방향으로 차가 많아서 답답합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쪽으로 청담대교 남단과 탄천 1교 가는 길 고장차가 있었고요. 또 교통량도 많았기 때문에 북단부터 밀려 있습니다. 또 끝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가는 길 상주터널 부근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강지연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 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입하는 고객을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1번 양갱, 2번 호갱, 고갱, 2번 고갱, 3번 호갱, 4번 깨갱.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7877번님께서는요. 힘없는 우리네 서민은 언제나 당하죠. 가슴 아프네요. 정말 이 나라 뜨고 싶습니다. 네, 뭐 휴대폰을 가지고서 뜨고 싶은 생각까지 하실 게 있겠습니까만. 만서도, 예. 7442번님께서는요. 싸게 사려는 소비자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적어 주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금요 시사 퀴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신조어. 특히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입하는 고객을 일컫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1번 양갱, 2번 고갱, 3번 호갱, 4번 깨갱. 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이죠.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푸르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과 넥센 6시 반부터 지금 한국 시리즈 3차전 시작했겠네요.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아, 네, 맞습니다. 1, 2차전에서 1승씩 나눠 가진 삼성과 넥센이 우승의 분수령에 대해 3차전에 나란히 토종 자원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네. 삼성은 올 시즌 11승, 넥센은 LG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6이닝 1실점한 오재영을 선발로 투입했는데요. 네. 양팀 모두 3회 말까지 투수들이 선두타자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효율적인 투구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 예. 3회 말까지 두 팀 다 0의 행진을 이어가면서 0대 0입니다. 아, 그래요? 아주 팽팽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데 야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무슨 이 구단 측에서 CCTV로 선수들을 사찰했다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롯데 구단이 지난 4월에 원정 숙소 CCTV로 새벽에 선수들이 언제 큰 불법 사찰 의혹으로 사장과 단장이 사퇴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스포츠 인권과 근로자 감시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롯데 구단의 CCTV 기록물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방문 조사 등을 거쳐서 관련 정책 개선 공고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축구 소식으로 가보죠.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과 있죠. 아, 네, 맞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이 유럽 축구연맹이 오늘 발표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4라운드 베스트 11 중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리오넬 메시 등 세 개 아닙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그제 러시아 제니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2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올 시즌 벌써 10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내일 구자철 박조의 소속팀인 마인츠와 분데스리가 경기를 치르고요. 네. 그리고 요르단, 이란과 중동 2연전을 치르는 축구대표팀에는 다음 주에 합류합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 농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꼴찌였죠. 원주 동부. 원주 동부가 올 시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소식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네, 동부가 지난 2011, 2012 시즌에 고공농구와 질식농구를, 질식 수비를 펼쳐서 동부 산성이라 불리면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주전들의 노세화 등으로 지난 시즌 꼴찌에 그쳤거든요. 네. 하지만 올 시즌에 사령탑 2년차인 김용만 감독이 동부 산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동부 산성. 네. 어제 삼성을 꼽고 2년 11개월 만에 6연승을 달리면서 현재 공동 2위입니다. 네. 김주성, 윤호영, 데이비드 사이먼으로 이어지는 트리플 타워가 위력적이고, 허재 KCC 감독 아들인 허웅, 그리고 베테랑 포인트 가드인 박지현이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한 스포츠 포인트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이번 주에 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말 그대로 보물선이 발견됐습니다. 조선시대 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고선박입니다. 고선박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백자 111점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쭈꾸미가 몰고 온 고려청자가 발견된 이후에 꾸준히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하는군요. 네, 오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발굴의 의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참 이 조선시대 배가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는 게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발굴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선시대 선박으로 최초 발굴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겠죠. 사실은 조선시대 배가 연안에서 침몰됐다는 기록은 무수히 발견이 되는데. 아,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발굴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발굴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조선시대는 일단 좀 명나라 해금 정책과 괴를 같이 해서. 해금 정책? 예. 그러니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어요. 네. 대외무역도 해상을 통한 대외무역도 굉장히 많이 좀 제한을 했었고요. 멀리 가지 마라.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안에서만 주로 다녔고요. 예. 또 연안에서 다니는 배들이 우리 좀 서해안이 특히 이제
뭐 간만의 차도 심하고 네. 또 도서도 많고 암초도 많잖아요. 네. 자주 침몰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선시대 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로 이제 추정들은 해왔는데 침몰한 배들도 많았을 거다. 뭐 기록도 많고요. 네, 기록도 많고. 되게 이제 이 침몰한 배들이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제 세곡선이나 곡물운반선인데 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하는 일이 비슷해서 예. 뭐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친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 거하고 사기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곡물을 싣고 네. 이제 이 배는 서해안을 따라 쭉 올라와서 예. 강화도 앞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거슬러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예.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밤에 몰래 예. 연안에 내려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돌린 다음에 아하. 빈 배에 돌을 짓고 예. 조금 더 가다가 예. 고의로 침몰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곡물 횡령 사건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아, 곡물을 이제 빼돌려.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냥 배를 그냥 빠뜨려버린 거예요. 빠뜨려버리면 이제 배는 머리는 사고로 역시 좋았군요, 옛날에도. 네. 사고로 침몰됐다고 이제 그 신고하고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걸 의심을 하죠. 아하. 조사를 하고는 하는데,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 연안에 빠진 배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또 그 중에 상당수는 빈 배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도자기 그 100여 점을 실은, 네. 지금 실린 배가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아, 그렇군요. 네. 그죠. 옛날부터 그 서해 앞바다에 뭐 보물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횡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침몰한 배들을 생각해 본다면 빈배거나 예. 아니면 돌덩어리가 쌓여 있는 그런 배들도 꽤 배일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꽤 있었던 거로 아, 보여야죠. 그렇군요. 그동안에 태안 앞바다에서 왜 고려시대 침몰선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 참 아주 유익한 보물들이 많았었는데. 그렇군요. 자,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그 배를 빠뜨리는 것이 탈세의 목적도 있었다라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탈세인 거죠. 아, 그 자체가. 그렇죠. 아, 곡물 빼돌리는 그렇죠. 곡물이나 것뿐만 아니라 세곡을 네. 그러니까 탈세는 아니고 횡령인 거죠. 네, 네. 저 세곡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네. 이제 그렇게 농간을 부려서 네. 빼돌리고 네. 정부에다가는 사고로 이제 세금을 못 내게 됐다 이렇게 네. 신고하고 이러는 방식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하여튼 그 서해안 이제 남쪽으로 가다 보니 신안 앞바다에까지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배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랬었는데 그 혹시 이런 이야기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 70년대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진복기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안 앞바다에 보물을 가지고 공약을 내고 그랬다는 얘기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게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좀 우스갯소리로 들렸죠. 그분 예. 공약이 예.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이제 빠져 있는데 예. 내가 그걸 건져 올려서 오늘 부자로 예. 만들어주겠다. 예. 힘이 세신가 봐요.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76년도에 이제 신안 앞바다에서 처음 원나라 송나라 원나라 시대 배로 추정되는 중국 무역선이 발견이 됐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자나 이제 중국 자기가 발견이 돼서 정말 보물선을 건진 사례가 있었죠. 뭐 네. 공교로운 예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유물 발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전개되어 온 건 사실 아닙니까? 대략 70년대부터 이제 바닷속 유물에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공공적인 차원에서. 공공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바닷속에 대해서는 예컨대 러일 전쟁 당시에 금괴를 잔뜩 실은 그 러시아 배가 제주 해배에 빠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려시대의 무역선이 뭐 신안 앞바다나 이런 데 많이 빠져 있다라든가. 일본으로 가려고 하던 돈다발도 또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돌아다녔고 또 그런데 주목해서 실제로 조사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70년대 이후 참 많이 활발했죠. 그 70년대 이후에 이제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제 의견이 오고 했다고 한다면 도굴이죠, 도굴. 예. 민간 차에서 몰래 파내는 거. 예.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해저 유물 발굴에 대한 붐이 일다시피 했던 것은 사실은 지상 유물이 이제 거의 씨가 말랐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계속 이제 불묘들을 다 파헤쳐서 더 파헤칠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게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 전에 그 육지에서는 그 도굴이 훨씬 전부터 있었네요, 그러면? 그 대체로 이제 한국에서 도굴 붐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한 차례 파동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온 직후부터 1905년부터 한 1910년대까지가 어마어마한 도굴꾼이 양산됐던 시기고요. 도굴꾼이 양산했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부러 키웠다는 얘기신가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일제 당국이 키웠다기보다는 예. 이토 히로부미가 공인된 당시에 공인된 고려청자 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국보급이 다 될 만한 것들 수천 점을 이제 여기서 일부는 뭐 사들이기도 하고 일부는 뭐 뇌물로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일본으로 가져갔던 걸로 유명하고요. 이토 히로부미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이제 도굴 기술을 배워서 또는 일본인들에게 배워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전국의 땅을 쑤시고 다니면서 도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 있던 다른 일본인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수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굴꾼이 키웠다기보다는 수요가 워낙 넓어지니까 갑작스럽게 폭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문 도굴꾼들도 많이 와서 캐 갔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왔지만 실제로 뭐 한국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고 해서 실제로 도굴하는 수법을 배워서 대부분은 조선인 도굴꾼들이 했는데 다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용어가 없어요? 호리꾼이라고 불렀어요. 호리꾼. 예. 파다에 호로하고 이제 우리 순수하게 우리말인 군, 뭐 짐꾼, 땅꾼 할 때 군하고 합쳐가지고 호리꾼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호리꾼이라는 사람들은 뭐 거의가 조선인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동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호리꾼들이 그 뭐 계속 돼 있었지만 정말 극성을 부렸던 것은 이제 60년대. 60년대. 예, 60년대 굉장히 많이 이제 극성을 부려서 지금 이제 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긴 한데 용인 민속촌 같은 경우에 그 민속촌을 처음 만든 사람이 골동품상이었어요. 인사는 골동품상이었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부 도굴품들 가지고 용인 민속촌을 꾸렸었어요. 그게 이제 적발이 되어가지고 민속촌을 빼앗겼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60년대는 정말 도굴꾼의 이제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고요. 국보급 문화재들이 수도 없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외국으로 반출되었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죠. 그 당시 인사동에서 떠돌던 소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빼내간 문화재보다 60년대에 한국인들이 도굴에서 팔아넘긴 문화재가 더 많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 도굴꾼이라고 불리는 분들 뭐 실력이 대단하던데요. 제가 하나면 뭐. 제가 젊은 시절에 검찰청에 검사하는 시절에 그런 도굴꾼을 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때 이제 그 문화재를 보니까 너무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결국 이제 국고에 귀속시키고 보존이 됐을 보존을 시켰는데, 야, 그분들은 진짜 막대기 하나 어떻게 무슨 이렇게 측량하는 거 비슷한 이런 그런 그 제스처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10만이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 고분 털을 발견해서 캐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전국에 한다 하는 도굴꾼이 다 모여들어서 고분군 하나가 한 2, 3일이면 다 이제 싹쓸이가 됐다 하는 식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너무 아까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다고 할까요? 규칙적이지 못하게 이렇게 도굴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보존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해외에 반출된 게 이렇게 많다면서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이 안 될 정도죠.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만 해도 그 굉장히 중요한 대한제국 국세가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반출됐던 것이고요. 미군이 가져갔던 것이고요. 그 사람이 뭐 자기가 훔쳐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누가 훔쳐서 줬겠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고려작이라든가 신라금관이라든가 심지어 뭐 불탑까지도 이제 뜯어서 간 사례들이 있으니까 무척 많고요. 또 1960년대에는 어떤 영국 외교관의 경우인데 컨테이너 2대분의 이제 그 문화재급 국보나 보물급 그 골동품들을 이제 영국으로 빼갔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냥 대강 보내준 사례들도 있고요. 또 당시 도굴꾼들이나 이제 골동품 도굴 작물 취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반출을 했어요. 뭐 외교 행랑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요. 외교 행랑이 그런 데라도 이용이 된다고요? 그럼 거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검문 검색을 안 받는 건데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요즘 이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기 위한 활동들도 상당히 활발한 것 같은데. 활발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KTX 그러니까 이제
고속철 사업하면서 프랑스 떼제베랑 계약을 할 때 당시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외교장관으로서 반환 약속을 했는데 사실 반환이 안 되고 장기돼요. 거의 이런 식이 돼버렸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그때는 뭐 식민지에서 수도 없이 많은 문화재를 수탈하지 않았습니까? 예, 20세기까지. 그러니까 뭐 이집트 문화재가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 가 있고 그리스 문화재들이 영국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 같은 국가에서도 이제 영국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안 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보존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나 무스코리 같이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가수이자 이제 문화장관도 했었죠. 그 사람의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문화재는 원래 있던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네. 근데 그 원칙이 이제 워낙 많은 그 세계적인 보물들이 제국주의 강국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원칙이 통용되질 않고 있어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아오르지도 못하고 또 별 실효성 있는 대책도 못 나오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앞에 육지에서는 뭐 거의 다 도굴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럼 바다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이 하여튼 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물섬들이 발굴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을 파보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침몰시켰든 아니면 사고를 침몰했든 간에 침몰 사고가 자주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조선시대 안흥량이라고 불리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 영화 신기록을 깼던 명량. 또 이순신 조류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지막에 전사했던 노량. 이게 량자로 끝나는 그 해협들이 있어요. 바닷가들이. 거기가 이제 물살이 세서 사고가 자주 났던 곳이에요. 그 주변들은 뭐 지금도 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몇 년씩 걸리죠. 배 한척 건져 올리는데. 근데 그렇게 탐사를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북한 지역에서는 예컨대 이제 그 해주 옆에 장산곳 이런 곳들이 워낙 배치머리 잦았던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조사하면 좀 면밀히 뒤지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라고 보이죠. 해저에 침몰한 배는 참 인양하기도 참 어려운가 보던데요. 발견하기도 어렵고. 근데 발견만 되면 이제 목선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해양 고고학은 이미 이제 70년대 이래로 워낙 그 열심히 이제 그 서해안 배들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통 이제 정상이 그래요? 실력은 괜찮습니까? 좋다고들 얘기하고요. 실력 좋은 편입니까? 근데 발견해서 건져 올리는 데까지 보통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발견을 하더라도 이게 뭐 노다지처럼 뭐 매년 뭐가 툭닥툭닥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물들을 발굴해서 다 이제 분리도 잘하고 또 보존도 잘하고 또 공개도 잘하고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이제 도굴꾼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 도굴꾼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 보존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정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또 남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자진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곳곳에서 파헤쳐가지고 일본인들에게 갖다 바치고 또 미군들한테 선물이나 뇌물로 주고 이랬던 역사가 지금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뼈아픈 거죠. 북한의 여러 가지 문화재들 또는 이런 것들이 파헤쳐져서 또 몰래 흘러나오는 것들도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뭐 이제 간혹 들리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통제 사회에서 도굴이 횡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다소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이제 진작에 일제강점기 도굴에 돌아다니던 물건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금요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답은 3번 호갱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휴대전화를 비싸게 샀다는 호갱 경험담까지 적어주셨는데요. 네, 빨리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234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506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전이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